자, 전국의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평 한샘 기숙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여기서 합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제가 정보와 그 다음에 입시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재수생이고요. 또 재수생의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올해 한번 내가 실패했다. 그런데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무엇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걸 믿고 따라온다라면 내년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제복을 입은 제복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제 그 합격 기원 부족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부족을 먼저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 갖고 계시다가 1년 뒤에 딱 펼쳐봤을 때 합격 부족이 뭐가 된다? 증서가 돼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실 때 과정을 중시하면서 결과에 강한 학원이다. 전략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입시 환경이 바뀌어도 전략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다른 곳들과 차이가 없는 용어들이죠,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이걸 먼저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뒤에서는 지금까지의 입시의 특징 그리고 올해 사관학교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시크릿 중요한 거 아무도 안 모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다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하나하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 듣고 나서 정말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책임져 드립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입시의 특징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올해 사관학교 입시의 특징이 뭐냐? 사관학교 대비 전략, 내년 사관학교 입시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요, 입시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입시의 특징이 이거다.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나가 재학생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다라면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중요할까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 사관학교의 입시는 매년 바뀝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다고 내년도 꼭 반드시 그거랑 똑같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특징은 뭐였는데 이제 바뀌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고 그러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관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올해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보통 40대 1이 넘는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24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경쟁률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다 밝혀낸 건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 입시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왔을 때 이분이 여기 계셔 라는 분명히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저희는 정보를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래야만 전문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재수생에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재수생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경쟁률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연결됐지만 그러면 전체를 한번 묶어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수가 많이 존재했던 겁니다. 반면에 올해는 허수가 줄어들어서 경쟁률 줄어들겠죠. 이거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진성 지원자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성적이 하락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누구나가 예측 가능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도 걸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4대 제 생각에는요 24대 1이라는 걸 다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는. 왜? 창피하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것은 창피해서 안 밝혀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소개서는 예전에는 회사만 썼지만 뭐 된다? 6회 공이 닿습니다. 2회에서 3회까지. 그러니까 원래 지원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합격해서 한 번, 면접할 때 한 번, 또는 6회 공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두세 번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내년에는 뒤에서 얘기했지만 요게 좀 없어질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아니면 회수를 줄이던가. 그래서 보시면 재수생이 강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대부분이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가 되냐면 현재 고3 또는 고2가 되겠죠. 근데 이 고3, 고2, 고3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고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2는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뭐한 친구들이다.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2자가 들어간 것, 중2, 고2 공부 안 하는 세대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다녔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EBS, 학교와 온라인 이거를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애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공부만 할 수 있다면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 3등급, 5등급 이내에 들어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관학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24대 1이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소문이 날 거예요. 경쟁률이 낮아졌다. 그러면 뭐 한다? 경쟁률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허수가 다시 많아질 수는 있어요.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제 생각에는 예년에 비해서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 2학년들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뭐 할 수 있다? 재수생은 지금 재학생과 달리 여기에서 공부를 빡세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최고의 기회예요. 인생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사관학교 대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과는 다른 입시 전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얘기하면요. 사관학교와 일반 대학의 원서 접수와 시험은 달라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하죠. 사관학교는 시험은 6월에 원서 접수하고 7월에 보기 시작하는데 결과는 막 12월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미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학원들과 진짜 좋은 학원, 여러분들을 위한 학원과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학원의 기준점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선 선발은 1차 시험이라고 해서 7월 말에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 거기까지 커리가 다 끝나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여기로 끝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합격자 보면요, 여기에서 합격자보다는 뒤쪽에서 있는 인원이 더 많이 붙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끝내서 우리는 열심히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능처럼 언제까지? 12월까지 가야 돼요. 그 이유는요, 제가 뒤쪽에서 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입시 전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이후에 확인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입시 전략은 있어요. 국영수를 본다. 또 체력, 면접 이런 거 본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입시 중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 체력, 1차 시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한 번을 끝내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뒤에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기회가 많아집니다. 분명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변화가 없는 입시의 중점 국영수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과 체력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강조하는 게 이 체력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나쁜 학원은요,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 학원들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력이나 이런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해요. 그 다음 변화가 없는 입시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했겠죠? 누군가 얘기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게 올라가는 이후에 나와 있는 거는 저를 보고
제 걸 가지고 따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뺏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했다면 그 전에 했던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럼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넘어가면 이제 대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입시가 뭐 몇 명을 뽑고 뭐하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차 시험 수능 준비, 어려운 수능과 관련된 거죠. 분명히 우선 선발제 1차 시험 영향력이 큽니다. 뽑아요. 근데 일부 학원에서는 저거에 모든 걸 목숨 걸고 저기 커리가 다 맞춰주고 끝나는데 우리 학원도 여기에 1차의 목표를 둡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수능의 점수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래야 합격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1차 시험 영향력이 크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3등급에서 5등급 언저리에 붙어 있다. 이 학생들 덤비세요. 자, 다시 한번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점수가 3에서 5등급이 아니고요. 현재 모의고사 점수가 3에서 5등급이라면 우선 선발제에서 2, 3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2, 3등급이 된 친구들은 얼마든지 한번 1차 우선 선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학원의 1차 목표도 이거예요. 우선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더 좋겠죠. 하지만 2등급까지도 우리는 1차를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잘 보세요. 면접, 체력, 가산점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자, 체력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게 좀 짜증나는 얘기긴 한데요. 일부의 그 영상들을 보면 이거였어요. 체력 웬만하면 된다? 아닙니다. 자, 체력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대략적으로 평균이면 80점이 돼야 돼. 한 70점대 후반 80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부는 뭐 60점대만 되면 된다 해서 체력을 소홀히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체력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면접 가산점이 있죠. 체력 가산점이 있죠. 한국사 반드시 봐야 되죠. 근데 면접도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희 학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강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면접, 체력, 한국사 또 무엇까지도 교과까지도 책임을 져준다. 그런데 각각 따로따로 노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정보도 저 혼자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그 전문가가 이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면접 재수생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냐면 면접을 하죠. 사실은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면접은 누가 합격하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면접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에서 합격자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이 갔어요. 딱 앉았어요. 어떻게 왔나? 저는요 작년에 재수했네. 왜 재수했어? 작년에 사관학교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또 썼어? 저는 이 학교 말고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 가산점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를 본 적이 없나? 제가 작년에 마지막 예비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올해 또 왔습니다. 또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수 또는 재수생이야. 나이가 많아. 어떻게 왔어? 어디 다니다 왔어?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다 왔습니다. 그게 왜? 좋은 학교인데. 그래도 이 학교를 위해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면접관들은 이 애들 뽑아요. 인간인지라 여기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데 이 면접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재수생들이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어라고 이 학교를 지원하는 애가 있고요. 처음 지원하는 애가 있으면 인간인지라 죽어라고 이 학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학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까지도 면접이 어떤 건지까지도 전부 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걸 굉장히 소홀히 하고요. 저 면접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신체 조건에 대한 점검입니다. 1차에 30%가 탈락합니다. 저거 굉장히 왜 그러냐면 통칭하지는 않는데요. 육사나 해사 같은 경우가 드뭅니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근데 특히나 공사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신체 조건에 미달해서 30%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 일관되게 괜찮아, 다 통과해. 아니,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통과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특징까지도 모두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교과를 담당하면서 국어라는 교과를 담당하면서 이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면
이거죠. 그러면 정말 제가 강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그건 여러분들과 이걸 보시는 학부모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수능 과목과 출제 범위가 같기 때문에 절대로 뭐 수능 때까지 모든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육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반 이상이 예비 순위가 뽑혔어요. 뭐가? 수능 때문, 수능으로 봐야 되잖아, 종합선발에서. 마찬가지로 공사 같은 경우도 제일 안 뽑는다고 해요. 제일 안 뽑아서 뭐 10명 내외다 하는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선 선발에서 결국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합 선발에서는 이미 다 대학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최소한 내가 2등급, 3등급 돼도 충분히 종합 선발에서 뭐 할 수 있다? 붙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학원들에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1차 선발, 우선 선발에 모든 걸 걸어라. 그 다음은 없다. 아, 왜? 뒤쪽에서 더 많이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능 교과도 굉장히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해보면 대비전략 시험 준비입니다. 첫 번째, 기초 체력의 중요성. 자, 기초 체력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일반 학원에서 하는 거와 기숙학원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희는 분명히 장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1년 내내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 학원에서는 수업 다 해, 또는 뭐 각자 알아서 피트니스 센터도 가고 뭐 입시 체육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1년 내내 비가 오면 실내 체육관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비가 오지 않거나 날씨가 좋으면 어디 실외에서 기초 체력을 모두 다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숙학원의 장점이고 우리 학원에서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하냐? 안 합니다. 누가? 이거를 도맡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죠. 그럼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합격을 위한 길잡이 강사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험 문제가 수능과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능을 제대로 아는 선생님이 있어야 뭐한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국영수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을 검증받은 겁니다. 물론 저도 대형학원, 그 다음에 대형 인터넷 사이트 분명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검증이 이미 됐죠. 영어, 수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EBS, 이투스, 메가 이런 데서 있던 선생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수능의 틀, 핵심, 구조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3, 5등급도 충분히 2, 3등급으로 만들고요. 길게 가서 수능까지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그럼 학과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완전하게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면접, 체력은요? 바로 이거예요. 면접 및 체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제가 이 정도 알 정도면 그거보다 더 아니까 제가 안 하고 보통은 대체적으로 저만큼만 알고 있으면 와가지고 과목도 하면서 입시 상담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저보다 훨씬 잘하는 면접 또는 입시의 신 따로 있으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체력은 누가 하냐? 아까도 얘기했죠. 체력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나눠져 있는데 파트를 완전하게 세분화시켜서 전문화시켜버린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입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 따로 해주고 있느냐, 교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 따로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체력과 관련된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따로 해주고 있느냐, 각각 따로 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학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오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관학교 대비 및 수능 연관 전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관학교 대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추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론 여기에는요 제가 좀 비밀스러운 게 있어서 다 못다한 얘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오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시 전문가인 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과 연결해서 어디까지 학생들을 끌고 가고 얼만큼 성적 향상을 해주고 그래서 무엇까지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내년 입시 전망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왜? 당장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럼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원래 경쟁률대로 복귀할 거다. 아까 얘기했죠. 왜 경쟁률대로 복귀한다? 분명히 소문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나옵니다. 경쟁률이 반토막 났대. 반토막 났대. 그러면 이제 그럼 나도 덤벼야지. 그럼 반토막이니까 경쟁률이 낮아졌네? 그럼 나도 해야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된다? 올라가지만 현재 고2가 고3이 되는 시대가 왔으니 뭐가 된다? 제가 고2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 환경이 고2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게 만든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귀가 되더라도 허수가 많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재수생의 강세는 지속된다. 이겁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재수생의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나와 경쟁할 사람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현재 고2, 그러니까 최악의 공부 습관을 들이고 있는 고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복귀된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재수를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수능과 관련된, 입시가 관련, 사관학교와 관련된 그 커리를 탔다라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차 우선 시험이 강화된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자, 1차 우선 시험 선발을 강화했다는 건 뭐냐면, 자, 사관학교도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 왜 문제가 많냐면, 1차 시험을 강화하겠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차에 붙고 2차에도 붙잖아요. 근데 1차는 정말 붙고 싶은 애들이 덤벼드는 거고 2차는 점수를 보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성인 애들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사관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지금은 자소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하죠. 또 입시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또 국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뭘 뽑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발 인원을 간소화해서 시험을 감소해서 어떻게 보면 2차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쵸?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엔 예상합니다. 뭐 한다? 자소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1회만 하든가 없앨 수도 있어요. 왜?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경쟁률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없앨 수도 있습니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1차에 안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 1차 안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합격자 인원을 보면요. 육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인원이 1차에서 많이 뽑고 2차에서 덜 뽑잖아요. 근데 합격자를 보면요. 1차와 2차 중에서 1차의 인원이 적어요. 왜? 거꾸로 말하면 수능만 잘 보면 뭐 할 수 있다? 그 자리를 메꿔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입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1차만 강조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최악이다. 어디까지? 2차까지 가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포인트고 여러분들의 전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체력의 중요성.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반복됩니다. 올해도 분명히 체력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대부분 붙지만 계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체력에서 평균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나와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가 이제 어우러져서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이 어디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뭐든지 학생이 우선인 학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학원, 세 번째 그 시스템을 정확히 갖춘 학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의 자녀 또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 없는 1년 또는 짧게는 6개월 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징과 전망까지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원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 갖고 오셔야 돼요. 열정, 의지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관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저랑 같이 강의를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